저는 사실 그것도 궁금했던 게 이제 조경호 선수 한때 이제 그 펑크를 선호하지 않는 선수로 이제 주로 뽑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했는데 이게 자꾸 그냥 이제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아서 저는 펑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취향의 선수가 아니라는 거지. 저도 프로레슬링을 해오면서 그리고 프로레슬러가 되기 전에 뭐 제가 골드버그 팬으로도 유명했지만 네. 레슬러가 되고 나서 좋아하는 내가 이 선수가 레슬링 잘한다라는 저만의 기준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프로레슬링에는 되게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고 네. 근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제가 펑크의 경기 스타일을 그렇게 싹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근데 심지어 이제 애가 퇴단하고 했던 행동이 너무 거칠었어. 그쵸, 가짜 발언. 네, 너무 그런 것도 거친 그렇고. 행동 때문에 나는 쟤는 좀 별로다. 그냥 별로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이 포지션이었던 거지. 진짜 개 싫어. 졸라 싫어.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 중계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 중계팀의 누군가가 극단적으로 펑크 빠야. 극단적인 펑크 빠라서 괜히 반발심 더 들어서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아주니까 싫은 거. 그러니까 어른이 냅두면 알아서 저는. 저 아까도 우리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중계할 때 티 난다 그랬잖아요. 저는 경기 재밌고 재밌으면 티가 저도 모르게 나고 침묵이 이제 안 그러면 좀 화가 나고 이게 좀 표현이 너무 솔직하게 돼요. 안 그래야 되는데 저도 안 그러려고 해도 이게 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얘기는 저도 펑크를 보면 재밌고 좋은 부분을 지금도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좋은 부분은 칭찬할 수밖에 없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이게 확실한데 자꾸 빠가 너무 최고다 뭐다 뭐 진짜 고트다 막 이러니까 그게 더 꼴 보기 싫어갖고 그냥 계속 까는 발언을 하는 거지. 뭐 아까 채팅창에 있지만 맞아요. 빠가 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전보다는 좀 그럼요. 좋아지셨죠. 네, 펑크 뭐 좋고. 그죠. 사실 취향은 누구나 더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 트리플 H 체제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PLE를 꼭 챙겨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트리플 H 체제에서 저는 가장 많이 변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트리플 H는 다른 프로모터와 다르게 빈스가 이 WWE를 탑 회사로 만들었던 이유나 빈스의 색깔을 잘 갖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그 방식을 다 방식을 알고 있는데 프로레슬러 출신이고 프로레슬링을 너무 애정해. 겪어봤으니까 또. 그러니까 보통 다른 프로모터는 프로레슬링 업계에서 일을 했던 어떤 사람이라든지 프로레슬러 출신이라든지가 되게 많은데 빈스는 아예 진짜 무에서 시작한 게 맞잖아요, 사실상. 그죠. 뭐 아버지 회사라고 했지만 본인이 산 거고 사실 뭐 애매한 접근으로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돈 벌 방법을 생각하고 WWE 프로레슬링을 바라봤고 그래서 WWE를 지금의 WWE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가운데 프로레슬링에 대한 이 유산에 대한 그리고 이 리스펙에 대한 부분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 업계에 대한 무엇보다 돈이 먼저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예 틀렸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뭐 다른 프로레슬링 회사나 프로모터나 프로레슬링 팬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라고 못하지. 왜냐하면 넘버원 회사니까. 그죠. 근데 트리플 H는 그런 빈스로부터 왜 회사를 이렇게 운영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배웠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플러스에는 프로레슬링에 대한 되게 진심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적절히 저는 잘 믹스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트리플 H 체제로 들어오고 나서 뭐가 저는 제일 바뀌었다고 느끼냐면 레슬러들이 레슬링 경기를 만들 때 레슬링 경기 안에서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빈스 시절에는 그렇게 크게 잘 두드러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경기를 봐야 이야기가 이해되는 느낌이 좀 생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그랬지만 코디 경기를 봐야 코디가 왜 그렇게 케빈 오웬스랑 할 때 과격하게 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것만 보면 코디 개새끼네. 그죠. 코디 뭐야 야, 이 선영 맞아?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기를 다 보고 해야 얘가 이래서 이렇게 열받아서 이 정도까지 행동을 하는구나. 얘는 그러면 건들면 터지는 애구나. 라는 게 보여진다라는. 이게 쌓이니까 네. 또 경기를 봐야. 그래서 경기에서 그런 거를 지금 트리플 H 체제에서는 되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경기 수를 줄이고 경기의 포커스를 PLE 때 상당히 많이 맞추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이 PLE 때 중간 뭐 세그먼트나 아니면 레전드가 갑자기 와서 뭐 자기 소개를 한다거나 세그먼트를 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사라졌죠. 네. 거의 경기 시간을 늘리고. 그렇죠. 그래서 갈등 시간을 TV쇼에서 보여주고 그죠. PLE에서는 경기로 보여주는데 그 경기 내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캐릭터로 최대한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골드버그 은퇴. 네, 네. 골드버거가 불만 표시한 거 혹시 들으셨나요? 뭐 할 수 있죠. 뭐. 그래서 이제 불만스럽겠지. 그게 좀 자기가 꿈꾸던 은퇴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꿈꾸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꿈꾸던 대로 무언가가 되었다면 그거는 엄청난 행운이 곁들여졌던 거예요. 제가 살면서 제가 꿈꿨던 순간을 경험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저 인생에서는 행운의 시기였던 거지. 모두가 자신이 원하던 대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골드버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무리 그래도 4대 PLE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PLE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세러데이가 광고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게 그 흐름만큼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쇼에서 골드버그 은퇴 경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트리플 H 너무 좋아하지만 가장 별로인 게 제가 또 WCW 키드 아니겠습니까? 이 WCW 팬들에게는 정말 악마 그 자체예요. 그 은퇴 방식은. 네, 그 트리플 H가 생각해보면 애티튜드 시대 때 트로이카잖아요. 오스틴 락과 함께. 네네. 오스틴 락에게 맨날 당하는 느낌이 맞는 어쨌든 악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스틴도 락도 하룻밤에 잡았던 WCW 출신의 크리스 제리코를 또 레슬매니아에서 잡아먹은 게 트리플 H고. 그쵸. 그 뒤에 뭐 스카스타이너 나왔을 때도 잡아먹었던 게 트리플 H고. 골드버거 나왔을 때도 잡아먹었던 게 트리플 H. 심지어 스팅 나왔을 때 레슬매니아 때는 그때는 사실 생각해보면 어소리티랑 스팅의 대결이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거기서 NW랑 DX가 나오면서 WCW 대 WWE로 나오고 심지어 경기 끝나고 한참 대선배한테 이게 제가 목 축축이 뭡니까 이게 대선배한테. 저는 그때 육성으로 쌍욕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욕하셔도 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존나 웃기죠. 이거 아무리 미국 감정이어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대선배한테 목 툭툭 새끼 건방지 새끼. 하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요. 프로모터로. 너무 좋아하지만 이런 거 한정. 꼭 내부에서는 잘 져줘. 왜냐면 후배들 키워줘야 되니까. 신한테 져주고, 레니한테 져주고, 바티스타한테 져주고. 그러네. 후배들은 잘 키워줘. 진짜. 잘 만들어줘. 하지만 외적이다. 얄짤없지. 감히 네가 대선배든 말든 나에겐 외적일 뿐이다. 아무튼 그런 게 좀 슬펐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이어서 그래서 골드버그의 저것도 좀 불만족스럽지만 팬의 입장에서는 근데 크게 나쁘지 않았다. 왜냐면 저는 경기도 그렇고 챔피언십을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조지아에서 했다라는 것도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뭐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메인 이벤트로 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그 골드버그의 가장 불만은 이제 뭐 아직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마지막 그거를 20초 준 게 마이크와 갈 시간을 이제 그것도 좀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은근슬쩍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게 서운했던 느낌이 나는. 근데 그게 진짜 족같네는 아니고 그죠. 이런 게 서운했어 정도인 거라서 그죠. 크게 뭐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제 팬으로서. 경기도 저는 그 경기 때 후토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골드버그를 되게 많이 배려해준 시합이다라고 그러더라고. 그 경기에서 골드버그가 정말 그냥 늙은이가 아니다. 되게 강한 선수였다라는 게 드러났고 골드버거가 지금 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기도 했고 반대로 골드버거를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족밥 취급하지 않았고 잘 챙겨주면서 최대한 이제 배려를 해주면서 경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스토리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군터가 맥카피랑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막 그 풋볼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맥카피를 꺾으면서 풋볼러들을 깠으면 어땠을까. 풋볼 그 출신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깠으면. 그때 제가 이제 뭐 예측했던 뭐 그대로 안 됐지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결국에 맥카피와의 그때 너무 뜬금없는 대립이었잖아요. 그 경기는 풋볼러들과의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만약에 뭐 게이지가 왔을 때 거기서 또 시비를 걸다가 골드버거랑 하고 골드버그가 여기서 지는 하여튼 뭐 그런 그림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게 파생되면은 이제 나중에 풋볼 출신들 많으니까 대립할 때 다 소스로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 골드버그 엄청 찐한 팬분이 골드버그 은퇴를 만족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다행이네요. 저는 뭐 저는 여러분들 지금 저 숲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아이디가 골드버그 87이에요. 골드버그 87. 골드버그 87이 제 아이디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지. 골드버거 때문에 지금 프로레슬링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와, 그 정도면은 그냥 그래서 제가 레슬러가 된 이후에 레슬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골드버그는 좋은 레슬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슬링을 잘하진 않아.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골드버그를 좋아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진짜 네. 어린 나이, 아기 때 그 골드버그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그걸 알기 때문에 제이우소라든지 존시나라든지 그런 애들의 프로레슬링 스타일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유형은 아닙니다만 왜 얘네들이 탑이고 왜 얘네들을 좋아하는지가 이해는 되는 거지. 저는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때 아마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일본 프로레슬링은 필살기를 쓰고 WWE는 피니쉬를 쓴다는 말이 저는 그때 충격 약간 이게 충격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놀랐어요. 언제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프로레슬링은 결국에는 3카운트를 받아내는 스포츠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3카운트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반칙을 써도 되는 거고 심판 몰래. 그러니까 데미지를 줘야지 눌러서 3카운트가 되는 거잖아요. 기습적으로 무언가 롤업 같은 거를 누르면 그냥 커버를 했을 때보다 어깨를 들기 어렵겠죠. 여러분들 100kg가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나죠. 네, 그게 핑폴인 거예요. 근데 선수들은 운동선수니까 그걸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얘를 눕혀놔야 돼. 뭐 어떻게? 데미지를 줘서. 그럼 데미지를 어떻게 줘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로. 세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캐치레슬링이니까 레슬링 기술만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주기술이 또 다르겠죠. 그런 게 팬들 입장에서는 저 선수는 저걸 잘해.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유도 경기를 봐도 이 선수는 저걸 잘해. 이 선수는 뭐 밭다리를 잘해.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도드라지면서 필살기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 필살기로 경기를 끝내는 걸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은 거고. 그치, 시그니처 무브의 개념으로 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미국 프로레슬링, 특히 WWE에서는 이 기술로 무조건 끝내는 순간이 오니까 피니셔의 개념이 강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필살기로 끝내는 그런 경기가 좋으신지 아니면 피니쉬가 딱 있는 그런 상징적인 걸로 끝내는 게 좋으신지. 이건 좀 반반인 것 같아요. 피니셔로 끝내는 경기를 하게 되면 네. 팬들이 그 피니셔를 맞추기를 기다리게 경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죠. 또 오스틴의 스터너 그쵸. 이런 기술을 생각하면 스터너나 스위칭 뮤직 RKO. 같은 게 정형적인 피니셔의 느낌인 게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해봐. 프로레슬링이라는 걸 빼놓고 그냥 둘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로프 반동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네. 제가 이 사람을 팔로 휘둘러서 목을 때려버리는 것과 들어서 진짜 머리를 찍어버리는 것과 그냥 이렇게 쿵 찍는 것과 뭐가 더 세 보입니까? 스터너는 세 보이는 기술은 아니에요. 그죠. 엉덩이가 아파 보이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순간에 맞춰서 그 오스틴이라는 캐릭터, 그 박자감, 그리고 상징성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다 보니까 오스틴의 스터너가 역대 최고의 피니셔의 느낌이 들지. 랜디 오튼의 RKO나 스터너, 스위치 뮤직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경기를 빌드업을 해나가요. 그러면 오스틴은 루테지 프레스를 해서 목을 때리죠. 네. 뭐 넥브레이커 같은 걸 한다든지 마지막을 아니면 엘보를 찍는다든지 목에 데미지를 누적하고 마지막에 스터너를 넣는단 말이에요. 랜디도 엘리베이티드 DDT라든지 니드랍이라든지 목을 공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RKO를 넣고 슈론 마이크스도 다이빙 엘보 드랍, 뭐 넥브레이커 이런 걸 쓰면서 목에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스위치 뮤직을 목에다 쳐요. 근데 이제 이 세 피니셔의 느낌은 갑작스럽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죠. 기습이 저는 좀 기습 피니쉬가 네. 도파민이 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소리도 이제 찰지고 약간 이런 기술. 그런 느낌의 이제 유형의 피니셔 기술이고 트리플 H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빌드업을 해서 플티게리를 넣는 건 똑같은데 이제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기 힘들고 아무튼 이런 피니셔의 개념이 WWE에서는 좀 중요하다면 일본 프로레슬링은 그 예전 과거 고대 프로레슬링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60년대, 50년대부터. 네. 50년대부터 나눠졌는데 사실 50년대 프로레슬링의 이미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더 필살기의 이미지가 오래오래 남았던 거지. 그리고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무사도에 심취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그 진검승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WWE에서는 포함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엘보라고 하는데 나는 내 엘보는 누구도 쓰러뜨릴 수 있는 강철 엘보예요. 내 찹은 누구도 쓰러뜨릴 수 있어. 이 아이덴티티인 거죠. 찹과 엘보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이 일본 프로레슬링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주고 받는데 내가 엘보우가 안 되니까 뭐 한 다른 바퀴를 걸로. 돌아서 엘보우를 친다든지 뭐 들어서 엘보우로 꽂는다든지 뭐 이런 유형의 이제 기술 파생이 생기는 거고. 네. 강도의 차이네요. 네. 이런 강한 필살기가 있지만 이걸 맞고도 나는 무사도 정신으로 상대방이 일어났어. 하지만 내 온 힘을 다해서 엘보를 꽂아서 결국에 너를 쓰러뜨릴 거야. 어떻게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좀 스토리가 다른 것 같아요. 경기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 프로레슬링의 사이콜로지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건데 그 나라의 사이콜로지를 생각을 해야 돼. 똑같은 선수가 어딜 가나 레슬링을 잘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내가 프로레슬링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본 가서 시합했을 때 일본 팬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를 수 있고 미국 팬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 팬들이 원하는 건 신나는 뭔가 파티 같은 축제 같은 그죠, 느낌이 그죠, 그죠. 있으니까 화려한 기술이 나오면 돼. 그리고 화려한 캐릭터면 돼. 그 레슬러의 퍼포먼스가. 전형적인 이미지, 퍼포먼스가 좋으면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뜨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나오미가 레슬링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WWE 안에서는. 네, 왜냐면 얘가 뭔가 동작은 화려하고, 그죠. 뭔가 캐릭터도 확실하고,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저한테 일본인의 뭐네 막 그런 얘기를 듣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네. 특히 막 다른 사람이랑도 얘기할 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레슬링을 잘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뭐 엔터적으로 뭐 종합적으로 훌륭한 건 WWE지만 네. 그래서 WWE 선수들이 예전에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지. 경기를 업그레이드하고.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냥 내가 일본이라고 오해를 하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무사도 정신 때문에 링 안에서의 그 스포츠맨십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링 안에서의 경기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난 60년 동안 발전을 해온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미국의 프로레슬링과는 근본 자체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 프로레슬링 자체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링 또 안에서의 싸움으로 모든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일본이랑 그게 또 어울리긴 하네요. 네. 이게 또 이제 식당도 네. 이렇게 막 수십 년 된 게 엄청 많잖아요. 그쵸, 우동집 그쵸. 막 이런 것도. 그쪽의 장인 정신. 근데 되게 장인 정신. 저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레슬링을 했던 애들이 퇴화했죠. 어. 왜냐면 옛날로 치면 이제 NWA가 그런 레슬링을 하던 애들이었는데 아. 이제 결국에는 WWE에서 하면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돈이 되는 쪽이 WWE다 보니까 엔터 쪽이 더. 엔터 쪽이 더 포커스나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 근데 이게 또 보면은 확실히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움이 되는 쪽 그런 맞아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레슬링 이거의 근본을 지켜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맞아요. 이 엔터나 이런 비즈니스적인 것도 사실 많이 정답이 느낍니다. 없어요. 네, 정답이 없는 게 프로레슬링이고 너무 맞아요. 어려운 종목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저는 요즘 프로레슬링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저는 NXT라고 생각을 해요. 아, 또 오히려 근데 NXT 잘 안 보시지 않나요? 잘 안 봐요. 어떻게 된 거죠? 네, 뭐 가끔 경기를 한두 개 이제 보니까 그냥 스타일이나 이런 걸 체크는 아. 하니까. 근데 트리플 H가 프로레슬링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레슬러로서 보여줘야 되고 이 선을 넘지 않는 수준, 딱 캐주얼한 사람들이 즐기면서도 프로레슬링을 보여주는 수준을 다 보여주는 건 NXT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레슬링이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네. 결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선수들은 일본은 자국 리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자국 리그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프로레슬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WWE를 보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신일본을 보든 노아를 보든 전일본을 보든 드래그를 보든 뭐 DDT, 뭐 데일본 이런 단체를 보면서 나 저 선수처럼 되고 싶고 저렇게 강해지고 싶고 저 단체의 선수가 되고 싶어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가서 그 단체의 에이스 자리를 노리고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아, WWE 목표로 하는. 거의 없어요. 와, 저는 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북미는 반대로 무조건 목표가 WWE예요. TNA, AEW도 아니야. 무조건 목표가 WWE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인디씬을 돌면서 자기를 알리려고 그 돈이 애를 써요. 아, 그럼 SNS 이쪽도 더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쪽이. 문화의 차이도 있는데 미국은 좀 더 독립적이고 아시아권은 조금 더 가정적이잖아요. 가족적이잖아요. 물론 일본이 그 중에서도 좀 독립적이긴 하지만 네. 가족 문화가 강하단 말이에요. 일본 애들은 그 테스트를 받고 신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는 가족이에요. 왜냐면 얘는 우리 단체의 얼굴이 될 미래의 얼굴인 거예요.
미래 우리 회사의 브록 레슬러인 거야. 미래의 코디 로즈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 정말 연습생 시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니까 선후배 관계도 되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똥공기라고 하지만 그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하다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후배 절차를 계속해서 밟고 올라가는 거지. 그만큼 내가 애정을 싣고 되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많은 걸 도와주고 많은 걸 함께하고 그만큼 혼내기도 많이 혼내고 약간 쏟아 붓는 거네요. 쏟아 붓는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순간. 그래야 우리 회사의 차세대 얼굴이 되는 거니까. 얘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욕심을 부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가 데뷔를 해서 경기를 하면 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내가 돋보이고 싶잖아요. 어릴 때 레슬링을 봤을 때 막 이런 동작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거를 경기 중에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근데 그걸 못하게 하지. 왜냐면 그러면 좋은 레슬러가 될 수 없으니까. 혹시 이유가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있나요? 경기를 디자인을 선수들이 하잖아요. 네. 그럼 경기를 디자인하는 법을 배워야지 내가 경기에 대해서 기술을 무조건 다 쓴다고 좋은 경기를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보여지는 걸로 뭔가를 그렇죠. 하려는 것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시청자분들은 뭐 일본 레슬링도 보실 것 같아서 또 하는 말인데 왜 실리본의 영라이언즈 있잖아요. 네. 일부러 색깔을 안 주는 거예요. 일부러 검은 팬티 입히고 일부러 기믹을 안 주는 거예요. 일부러 큰 기술 못 쓰게 하는 거. 약간 기초를 탄탄하게 그쵸? 하는 느낌이네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미래들이니까 일부러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일부러 경기를 빌드업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캐릭터 색깔을 최대한 안 내고 본인이 그 안에서 진짜 그냥 일개 연습생처럼 1로 2, 3년을 지내면서 링에 대한 감각, 경기 운영에 대한 감각을 먼저 배우는 거죠. 와. 운동 능력이 좋으면 기술은 따라와요. 그러면 내가 경기를 잘 만드는 능력이 생기면 그 뒤에 그 기술만 갈아치우면 돼. 근데 내가 운동 능력이 된다고 막 이런 화려한 동작 막 해버리면 경기 만드는 능력이 정작 없으면 그냥 그거는 서커스잖아요. 그냥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 기술 나열 쇼지. 그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다 배우는데 막 한 10명의 이제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그 재능 있는 친구들이 꼭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선수들은 기믹을 좀 빨리 줘서 데뷔 그렇죠. 이제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다 데뷔는 했지만 먼저 기회를 받는 거죠. 먼저 새로운 캐릭터. 근데 이제 그게 또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는 거고. 와, 근데 이게 좀 어렵기는 하네요. 왜냐면 세계 최고의 단체가 WWE인데 WWE의 트렌드와는 조금 정반대죠. 반대니까. 근데 왜냐면 WWE는 스스로 연습생을 키울 수 있는 게 되게 밑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뭐 이볼브까지 하니까 뭐 LFG라든지 이볼브라든지 심지어 NXT는 이제 그냥 세 번째 브랜드가 된 거니까. 그죠, 브랜드죠. 걔네들이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는 건 되게 크고 그리고 이제 미국 프로레슬링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뭔가 이제 광고 지점이 딱 다른 이유는 이제 그 경기력 부분에서 왜 일본이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얘기가 나온 거지만 미국 애들은 WWE가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구속력이 없어요. 인디 단체들이. 그러니까 뭐 ROH급 이상의 지금은 뭐 ROH가 AW 같지만 ROH급 이상의 회사가 아닌 이상 선수들에 대한 구속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선수들이 나는 GCW의 얼굴이 되고 싶어서 프로레슬링을 시작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떠나래야. 나는 뭐 지금 뭐 어디 뭐 하여튼 인디 단체의 뭐 치카라의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이걸 시작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들 목표는 다 WWE야. 그러니까 이 미국 프로레슬링 단체는 회사에 돈을 주고 배우는 아카데미 시스템이에요. 학원의 느낌이 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배워. 그러면 그 선수는 그래서 개런티도 더 작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숙식을 제공해. 만약에 원정을 다니잖아요. 원정 버스로 같이 이동을 해요. 미국은 니네가 알아서 와요. 만약에 우리 다음 시합 맨하탄에서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차 타고 거기까지 가갖고 시합하고. 근데 그게 미국이랑 어울리긴 하네요. 네, 그게 미국의 문화예요. 그리고 미국답다. 개런티가 엄청 짜. 알바 수준도 안 돼. 근데 괜찮지. 왜냐면 그걸 상관 안 하지. 왜냐면 걔네들의 목표는 WWE고 여기는 스쳐 지나가는 지점일 뿐이니까. 그래서 미국 레슬링, 인디 레슬링을 보다 보면 되게 눈에 띄는 하이스팟들이 많아요. 눈에 띄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되게 높은 데서 막 본다든지 뭔가 화려한 기술 막 듣도 보도 못한 되게 창의적인 기술을 쓴다든지 이게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1시합부터 이게 경기 나열을 해서 부킹을 짤 때
되게 이 쇼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구상해서 쇼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 선수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눈에 띄면은 경기 쇼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난잡해지기 때문에 네.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미국은 그 밸런스가 안 맞아. 왜냐면 다 눈에 띄고 싶어. 또 안 죽이죠 자기를. 네, 자기를 안 죽여요. 아. 왜 눈에 띄어야 돼. 그래야 다른 인디단체에서 연락이 오니까. 야, 너 그렇죠. 그거 보니까 괜찮던데 우리 대해서도 한번 시합해. 네. 거기서도 보여. 이게 쌓이고 쌓여야 이걸 갖고 큰 데를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WWE를 가기 위해서. 그치, 포트폴리오 어필을 하는 거지.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프로레슬링과 일본의 프로레슬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목표 지점이 다르니까 이 어떻게 보면 같은 프로레슬러지만 지망생이지만 이게 완전 길이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느낌이. 이제 슬슬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 우리 되게 길게 했네요. 지금 3시간 다 돼가는데 2시간 47분 해가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주셔서 좋아요 얘기도 안 했는데 잘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제가 중간에 얘기하는데 까먹었어요. 여러분 좋아요 혹시 안 누르신 분들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 더 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채팅창을 보면 제가 되게 낯선 닉네임들이 많아요. 낯익은 닉네임도 있지만 낯선 닉네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프로레슬러 조경호 검색하셔서 네. 제 채널 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이런 얘기들 제가 후토크나 열심히 또 풀고 있고 최근에 컨텐츠가 안 올라오고 있지만 저의 일대기라든지 그 다큐처럼 네, 그리고 이제 또 프로레슬링 기술을 또 알려주는 그런 맞아요. 컨텐츠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오셔서 구독 박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